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청와대 대변인 16억 빚내 25억 건물을 샀다. 어제 공직자 재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일단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지역 작년 16억 빚내 25억 건물 샀다. 39년 된 2층짜리 아파트 예정지로 알려져 있고요. 본인의 자산의 2배가 넘는 가격에 매입을 했다. 25억 가치인데요. 빚을 16억이니까 이게 16억을 감당하려면 물론 여기에는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 등등 있는데 은행에서 빌린 돈은 10억이 조금 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연간 세부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는 부동산 올인 투자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김의겸 16억 빚도 안고 26억. 여기 26억인데 25억을 조금 넘기는 금액입니다. 25억 빌딩 매입. 본인은 노후 대책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기자들에게. 김 관사 입주하며 전세금 빼고 대출 10억 받고 지인에게 돈 빌려서 이 건물을 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본인의 설명이 있는데요. 김 대변인은 30년간 무주택자로 살다가 지난해 8월 전 재산 14억을 투자하고 대출 10억 원과 지인에게 빌린 1억을 합해 노후 대책용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이 지난해 여름쯤 됩니다. 그때 한참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을 했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다 팔아라. 그리고 투기할 생각 말아라. 이렇게 나왔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벌어져서 어제 공직자 재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언론에 이 내용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부동산 사는 건 자유지만 그렇습니다. 신분과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작년 8월에 샀거든요. 예. 작년 8월 저 생각납니다.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예. 휴가 중에 뛰어왔어요. 그래서 저 김수현 청와대 그때 정책실장이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같이 서서 발표했죠. 그 정도로 그때 부동산이 그 정권적인 위기로 번질 정도로 위기가 심했거든요. 그때 샀다는 게 조금 그 청와대 근무자로서 좀 적당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 여민관에 써준 게 춘풍추상이라는 말 써줬잖아요.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하고 자기한테는 가을서리처럼 냉엄하게 하라는데 이거 반대로 한 거 아닌가. 그 투기 위기가 가장 올라갈 때 그 16억을 빌려서 26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리고 그 자리가 준 강남으로 그 반포하고 붙어 있잖아요. 흑석동. 거기도 강남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빌린 돈은 한 10억쯤 되고요. 이래저래 치면 빚이 그렇죠. 빚이 16억. 그러니까 은행 대출만 해도 연 4% 따져도 1년에 이자만 한 5,500만 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월급 타서 거기다 할 정도인데 그 자리가 준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좀 그 재개발 흑석동.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는 또 다른 데랑 달라서 지분으로 나눠지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굉장히 그 요지라 이렇게 알려 있고 거기는 또 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이라고 해서 남는 거를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떼가는데 이건 초과이익 부담금도 없는 데예요. 그게 없는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 봐서는 굉장히 규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솔직해지자 이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자 이거죠. 왜 개인 재산이 부동산, 주식, 은행 예금, 귀금속, 외환, 달러 이거 있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사실로 보고 있는데 개인 재산의 한 80%는 지금 부동산에 또 잠겨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청와대는 부동산을 가장 많이 공개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또 부동산에 또 탐닉이라고 할 정도로 또 빠져 있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뭐 부동산 자기 개인 돈으로 산 걸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그게 국민하고 바람직한 소통의 자세냐 이거죠. 정치적인 저는 감수성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감수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여당 관계자로서 긍정적인 응원을 많이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안타깝지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몹시 부적절한 결정을 왜냐하면 이제 뭐 본인의 노후 계획까지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이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재임 기간 중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공직자 재산 그 결과 공개 결과로 본인이 밝혀질 거란 걸 또 알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공개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공개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안타깝지만 되게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자꾸 대통령만 바뀐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공직자들의 이런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플레이는 아니한 생각들 때문에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정책들이 이렇게 호도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모들도 어쨌든 이 정부는 지나가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위한 그 의지가 접히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기 때문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일수록 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참모들 재산과 관련 기사도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정부 집 팔아라 압박에도 청와대 인사 45명 중 어제 재산이 공개된 45명 중 13명은 다주택이다. 청와대 인사 중에는 재산이 149억 원. 근데 뭐 재산이 많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인물들이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 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으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결과를 보니까 참모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주택을 갖고 있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김주혜 교수님. 사실 지금 뭐 두 가지 내용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럼 나는 뭐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제 심경이 그렇죠 지금. 지금 교수님 심경도 지금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뭐 사실 아까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부동산 규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뭐 규제라기보다는요. 이게 흑석동 이렇게 이제 재개발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사실 또 혹은 뭐 이렇게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하면서 사는 게 또 지금 이제 우리 세상 사는 모습이죠. 이제 뭐 부적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사실 부동산 이번 건이기 때문에 뭐 규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무튼 액수가 좀 크고요. 대출 규모도 좀 커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좀 이게 노후 대책으로 해서 이제 사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노후 도박인 것 같아. 도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빚 갚고 그다음에 또 빚 갚는 동안 저기 이자부터 시작해서 원금까지 이제 같이 갚아 나가면 도대체 그 건물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또 세를 줘 가지고서는 이제 임대료 수입으로 또 먹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글쎄 그 좀 이 어떻게 보면 얄미운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애처롭고 참 알뜰하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심정이 섞여 이게 좀 보통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그 권력의 그 한참 핵심에 이제 계셨던 분이 저렇게 알뜰하게 노후 대책을 이제 또 만든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무리한 이제 빚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할 건가? 그러니까 자산이 이거 말고도 12억이 이제 원래 있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조금 저 땅값 집값
좀 싼 데다가 이렇게 집 잘 짓고 예쁘게 그다음에 또 뭐 대변인하고 경험도 하셨으니까 있는 자산 가지고만 또 부동산을 장만을 기자 뭐 하셨으니까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그런 국정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이제 뭐 우리 사는 시대가 또 이렇고 이제 세상사의 모습입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큰 일들을 하신 그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모양새 그대로 이렇게 다들 따라갈까? 그러니까 저 뭐 청와대 인사들 중에 다주택자들도 뭐 사실 보면 다 실거주자들이고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그렇고 뭐 저 또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 이유가 다 납득은 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보면 어디 집 갖고 있는 거고 뭐고 다 너무 세상사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다는 거죠. 좀 상당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또 갖고 계시고. 뭐 좀 나란 일을 하고 그러면 좀 모자른 게 있고 뭐 좀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참 그 신경이 너무 알뜰하게 생겼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저 인간 실격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인간이 참 알뜰하다고 하는 표현이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옹색하다는 얘기죠. 그런 얄밉다라는 얘기고. 근데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대통령 말도 안 들으면서 대통령 말을 대변하는 이상한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어떤 취지인지는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부에서 대통령이 선한 의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보냈지만 결국 참모들은 그렇게 뭐 따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죠. 사실 지난 정부까지는 청와대 대변인들의 관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임명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들은 앞으로 청와대 내의 모든 회의 참석을 해라. 그래서 회의 분위기를 알아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모든 회의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일정이 너무 많아지니까 청와대 주변에 관사를 마련해라. 그 배려를 좀 해준 거네요. 예, 그렇죠. 배려를 해줬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살던 집이 필요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굴릴까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선택했던 것도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부동산 투기였죠.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참모들조차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모들의 부동산 투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